프랑스의 한 스튜디오, 방송국 취재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섭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참을 대화를 나누던 방송국 취재팀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뒤돌아 나가버리게 됩니다. 얼마 후 취재 요청을 받던 여성은 한국 음식에 집착하며 한 식당만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돼지 사료로 쓰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더군. 그런 게 뭐가 맛있다고 한국 음식 열풍이 불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전통 음식과 식당들에 들러 음식을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는 여행 맛집 블로거 이보느라고 합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늘처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처음 이야기로 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음식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국에 들러 전통 음식들을 경험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시아의 음식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니 오해 마세요. 중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박쥐찜 요리였는데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그 맛까지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에서 한국에서는 유럽에서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더더욱 아시아 음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취재를 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는 직감을 했죠. 방송국 측은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맛평가를 해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진행과 방송 출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국에서 원하는 건 한국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보은네 씨, 최근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보은네 씨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감과 맛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면 이보은네 씨를 주인공으로 새로운 코너를 하나 짜보려고 합니다. 방송국 PD분은 한국 음식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이 기회가 내 인생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지 못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는 2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저는 방송국 취재팀이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그것에 대한 맛을 평가하는 것인데, 중국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너무 소심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시아의 음식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박쥐 요리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럽에서 돼지 사료로 주로 쓰이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기에 더더욱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아시아의 음식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에게 굴러들어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편식을 한다던가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건 뻔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판매되는 한국 음식들은 그만큼 현지화를 하여 개량된 요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호평이 많고 괜찮다고 소문난 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맛을 보니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이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었죠. 늘 먹어본 맛인데 메뉴만 바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 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프랑스인이었고, 한국 음식에 반해 한국으로 몇 년간 유학을 다녀와 프랑스에 한 식당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열정은 대단했지만 한국 음식이 특별하다는 소문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생소한 식재료들 때문에 이질감마저 들었죠. 수많은 세계인들이 호평을 하는 음식인데 내 입맛에만 별로다? 혹시 중국에서의 좋지 않은 식경험 때문에 한국 음식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를 떠나 미국에 있는 좀 더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한식당을 방문하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식 바비큐 요리와 찌개 종류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프랑스에서 먹었던 한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 요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럼에도 뭔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만의 개성이라고 할 만한 장점이 눈에 띄지 않았죠. 원래 한국 음식이라는 게 이런 것인데 그냥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식당 주인도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었고 이 음식들이 진짜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은 개량된 한국 음식 같았죠. 이런 식이면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음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였기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렇다고 거짓 인터뷰를 하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모두 부정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국의 음식은 이런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한식당들을 모두 들러보고 맛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취재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어정쩡한 생각은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저와 같이 온 동료가 저에게 꺼낸 말 때문이었죠. 이보느, 우리가 먹어본 한식은 제대로 된 진짜 한식이 아니야. 그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개량된 변형 한식이지.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엄청 맛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볼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우린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진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게 맞아. 해외에서 판매되는 한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급이 가능한 식재료들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 현지의 특별한 맛을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지. 결국 동료의 이야기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대로 된 한국 음식들을 맛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모두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어설픈 한식을 먹고 어설픈 평가를 하다가 오히려 저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한식들을 먹어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크게 발동했습니다. 생각 외로 맛있었으니까요. 저와 동료는 한국을 방문해 오리지널 한국 음식들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정식 전문점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젤리 같은 것이 나왔는데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젤리를 먹어본 저는 동공이 커지며 그 맛에 반해버렸죠. 고소함과 상큼함이 공존했고 끝맛이 살짝 씁쓸하면서 신기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의 조화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음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정신없이 이 갈색 젤리를 탐방하고 있을 때 제 앞에 있던 동료가 은큼하게 웃으며 저에게 건넨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보느, 네가 먹고 있는 그 갈색 젤리 말이야. 그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돼지 사료로 만든 거야. 도토리묵이라는 음식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이지. 맛이 어때? 죽이지? 만약 네가 그 요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지 알게 된다면 한 조각 한 조각을 소중하게 먹을 거야.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게다가 도토리는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야. 다만 도토리 자체는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요리의 식재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재료로 이런 맛을 낸다니 놀랍지 않아? 이 갈색 젤리 요리가 과거에 들었던 돼지 사료로 만든 요리였다니. 이 음식에 대해 폄하했던 인간은 절대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수준 떨어지는 평가사일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게다가 메인으로 나온 고기 요리는 빨간 양념을 한 돼지고기를 볶아서 요리한 듯 보였는데 특이하게도 쌈야채라고 부르는 낙엽 같은 것에 싸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낙엽 같은 야채들에 싸먹는 걸 꺼려했지만 도토리묵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조금 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역시나 그 고기 요리를 쌈야채에 싸먹는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끝맛은 고소했으며 고기의 느끼함을 쌈야채가 잡아주어 정말이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음식들을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음식 여행이 끝나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직접 먹어본 진짜 한국 음식들은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방송국 취재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지금은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 제가 그토록 원하던 세계 맛평가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음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먹어보지 못한 한국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한국에 방문하여 모든 음식들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한식은 나에게 있어 신이다. 불편해 보이는 거구의 몸을 가진 미국 여성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듯합니다. 과자와 인스턴트 제품들을 잔뜩 바구니에 담은 여성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즐비한 코너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이때 갑자기 근처에 있던 동양인 여성이 이 육중한 몸의 미국 여성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둘은 잠시 옥신각신하며 얼굴을 붉히는가 싶더니 이내 서로 갈 길을 가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거구의 미국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거대한 몸집의 미국 여성이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들과 햄버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역시 치즈와 패티가 듬뿍 들어간 햄버거가 맛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미국 여성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서 먹방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래도 먹방을 하면서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거울을 보며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어느 날 방송용 먹거리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각종 인스턴트 음식들과 고기류,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이때 웬 동양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넌 너무 뚱뚱해. 나이도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대로면 몇 년 후에는 무덤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 괜찮겠어?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동양인 여자가 하는 말은 억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맞나? 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그 여자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느꼈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그리고 그쪽은 몇 살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몇 년 후면 40이라고요. 그쪽이야말로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나도 당신 나이 정도에는 이렇게 살찌지 않았다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던 저는 그 동양인 여자에게 쏘아붙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인 여자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나이가 58세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냐고 물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으면 당신처럼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58세라고 한 저 동양인 여성은 자세히 보니 날씬하면서도 묘하게 이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저의 속마음에 동양인 여성은 딱 한마디만을 남기고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한국 음식이 최고다. 마트를 나온 저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지도 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마트에서 만난 아시아 중년 여성처럼 날씬한 몸매와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올랐죠. 사실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뚱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워낙 먹는 걸 좋아했고 이것을 업으로 삼게 되면서 점점 자극적인 음식들을 섭취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몸무게는 세 자리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살이 찌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맛이 있으면서도 살이 덜 찌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의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몸 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잠시 먹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먹방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동생이 저에게 먹방 안 찍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 잠시 먹방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 갑자기 동생이 울며 불며 저를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언니가 먹방을 안 찍으면 우린 뭘 해먹고 살아? 그나마 언니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 엄마도 언니 하는 일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잖아.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면 좋겠어? 저는 동생이 보이는 뜻밖의 반응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내다간 마트에서 만난 동양인 여자의 말대로 몇 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몸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결과를 들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마트에서 만난 동양인 여자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마가렛 씨, 이대로는 수년 안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연중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의사의 확정적인 판정을 들으니 그 충격은 몇 배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이대로 살다간 얼마 안 가 죽는다는 생각에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죠. 병원에 다녀온 줄 모르는 동생은 제가 집에 돌아오자 또다시 먹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어제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먹방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는데 그 일을 그만두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제 저는 먹방이라는 방송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 역적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이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일을 그만둔다는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 혼자 살자고 가족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 같아서 괴로웠죠. 고민 끝에 저는 가족들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늘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던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저 또한 행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먹방도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고 이 일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먹방은 그대로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조금씩 빼려고 다짐했죠.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쉽게 살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있었고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살이 빠지기보다는 식욕이 더 생겨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심지어 여자의 몸인데도 운동으로 인해 근육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동양인 아줌마를 다시 만났죠. 이봐 아가씨,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아직도 그런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야. 식단을 조절해야지.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간섭을 해서 미안하지만 죽은 내 남편이 생각나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네. 내 남편은 매일 당신처럼 인스턴트에 햄버거만 먹다가 100kg이 넘었지. 그리고 2년 후 심장병으로 죽었고 말이야. 그때 남편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지. 만약 그때 남편이 내 말대로 식단을 한국 음식으로 바꾸고 운동을 조금만 해주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야. 한국 음식은 아직 안 먹어봤지?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한국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그동안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한국인 아줌마의 열변을 들은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저만 보면 열변을 토하는 아줌마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죠. 지금 당장만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그때는 가족의 행복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가족들도 오래 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 아줌마가 그토록 찬양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미국에서는 한식 열풍으로 난리가 났더군요. 심지어 김치라는 한국 식품은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마트에서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식단을 한국 음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20kg이 빠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몸에서 일어나는 혁신이었죠. 저는 주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채소들 위주로 식단을 변경했고 간헐적으로 제육볶음과 쌈야채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한식은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음식을 알지 못했나 억울할 정도였죠. 게다가 한국 음식으로 먹방을 하니 기존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아예 인스턴트 식품들을 끊고 한식만을 고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먹방은 하지 않고 있죠. 살이 빠지면서 예전만큼 먹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먹는 것을 일하는 것처럼 하기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얼마나 빠졌냐고요? 지금은 60kg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70kg 이상 감량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국 음식에 대해 알려준 한국 아줌마와 한식 덕분입니다. 그 감사함을 표하고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름도 한국식 이름인 마가렛 킴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알려주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신 한국인 아줌마의 이름을 본딴 것입니다. 만약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 음식으로 식단을 변경해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겁니다.